안녕하세요, 럭키더키입니다. 오늘은 영어의 소리 44개 사운드 중에서 그 첫 번째 B 사운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Lucky Ducky TV.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알파벳 B의 소리가 B 사운드가 맞습니다. 이런 B 사운드는 크게 두 가지 철자 패턴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B, single letter, 하나의 글자, 하나의 자음으로 표현되는 B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블 레터, 글자 두 개로 이루어진 더블 레터 B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파벳 B는 이렇게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고요. QR코드 클릭하시면 영상으로 바로 연결되니까 이 점 기억해 주세요. 가운데에 있는 이런 선은 뭐냐면요. 아이들하고 퍼즐놀이 하실 때 대문자와 소문자 짝맞추기를 하시면 되죠. 먼저 어떻게 발음을 해야 하는지 발음법을 살펴볼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사운드 오브 스피치로 가시면 됩니다. 알파벳 B는 두 개의 입술이 만나서 소리를 내는 입술 소리입니다. 입술에서 나는 대표적인 소리가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성음으로 발음해 주는 것이 B 소리입니다. 유성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성대에 손을 가만히 가져다 대보시면 진동이 느껴지실 건데요. B라고 발음을 할 때 성대가 떨리는 느낌이 있으면 바로 유성음입니다. 사운드 오브 스피치의 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혀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입술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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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입 모양을 살펴볼게요.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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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중간에 느리게도 편집해 봤는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건 시간상 제약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사이트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이렇게 실제 동영상도 있으니까 플레이해 보시면 입술 모양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첫 소리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 경우, 끝에 나오는 경우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파벳 단계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나요? 모양과 소리와 이름 그리고 순서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알파벳송 그 중에서도 음가송을 불러보면 좋다고 했는데요. 제가 링크로 드린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아이하고 간단하게 하고 싶을 때는 알파벳송을 개사해서 불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한글로 써놓은 것은 일종의 발음 기호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과 영어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몇 번 부르다 보면 입에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한글 없이 어른들도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아이들은 처음부터 한글을 보여주시는 것은 절대 아니죠. 우리 성인 학습자들의 편의를 위해 발음 기호를 한글로 붙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 수업할 때 음가송 부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한번 불러볼까요? 에, b, k, d, f, g, h, i, z, k, o, a, p, k, o, s, t, a, v, w, k, 야, z. 제가 부르면서도 참 민망한데요.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음가 짚어가면서 불러주시고요. 이걸 매 수업마다 하시는 거예요. 익숙해질 때까지. 그러면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음가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는 것을 느끼실 것 같고요. 한 달도 채 안 돼서 아이들이 잘 불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알파벳송 그리고 음가송을 부르실 때는 이렇게 데스크 스트립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배울 글자가 B면 이렇게 따라 써보기도 하고 또 컬러링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데스크 스트립의 용도는 책상에 붙여두고 쓰는 것입니다. 실제 저희 아이가 출력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나 출력한 건데 이렇게 또 낙서를 그새 해놨네요. 음가송을 부를 때도 에, 드, 크, 쯔, 에, 그 이런 식으로 불러주시고 해당 글자에는 컬러링 하거나 따라 쓰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오늘 알파벳을 다 아는 것 같지만 내일 또 물어보면 모양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해요.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특성이니까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데스크 스트립을 책상에 척 붙여주시면 되겠죠. 데스크 스트립에 QR코드를 찍으면 이렇게 저희 아이 영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각각의 알파벳 사운드 영상에서 단어를 4개를 제가 드렸는데요. 이렇게 베어처럼 이런 단어 선정의 원칙은 500개의 그림으로 알아야 할 필수 영미권의 단어와 국내 교과서 3000단어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 또 제가 제품을 개발하면서 선정했던 단어들, 또는 촬영 당일날 이 모델님이 선정한 단어들, 그 범주 안에서 선정을 했고요. 알파벳 B 사운드에 대해서 제가 선정해놨던 기존의 자료들을 좀 보니까 단어가 한 50개에서 60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봤는데 일단 그 중에서 체감상 쉬운 4개의 단어를 선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 말미에 어떤 단어 리스트가 있는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B 사운드를 배울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겠죠. bear, 그림처럼 곰이라는 뜻이고요. 나중에 bear는 뭐 tail이나 찢다, 그 다음에 pear이나 이런 단어와 같이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파닉스 룰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패턴상 익혀둘 만한 단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어는 bull입니다. 공이라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 철자 패턴이 중요하죠. 장모음 배울 때 나오는데 백화점 몰이나 그쵸 물건을 사는 또 키가 크다 tall 또는 small 이렇게 확장성이 좋은 단어들입니다. 철자 패턴을 고려해봐도 좋고 처음에 배울 때는 일단 첫 소리, 첫 글자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 다음 단어는 전 국민이 다 아는 단어라고 해도 무방하죠. banana, banana 이런 단어를 할 때는 banana 이렇게 음절을 연습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유아기 때 파닉스는 사실 아이들이 룰을 배운다고 해도 한 번에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파닉스라는 것을 빙자해서 파닉스를 핑계 삼아 보캐블러리 학습을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syllable counting이라고 하죠. 음절 세기를 통해서 즐겁게 영어 단어에 대한 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 단어는 풍선이라는 뜻의 balloon이죠. 마찬가지로 balloon 이렇게 나뉘죠. 아이들이 모두 좋아하는 단어니까 쉽게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니가 들려주는 4개의 단어를 살펴보셨는데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저희 아이의 이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냐면요. 이제부터 너랑 같이 공부할 친구야, 비니라고 해 라고 소개해 주시고요. 정기적으로 아이한테 보여주세요. 아이들은 또래의 한국애가 말해주는 영어 단어를 좋아합니다. 멋진 원어민 선생님이 나와서 보여주는 영상은 시큰둥하는 아이도 이렇게 또래의 한국 아이가 들려주는 영어는 솔깃해서 좀 보죠. 그리고 저희 아이긴 합니다만 발음이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원어민 선생님들도 인정해주는 발음이기 때문에 따라해도 영어 발음을 망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아이 영상 아래에 제가 나름 선별해 놓은 영상들 링크가 있습니다. 저와 아이가 같이 공부하는 사이트들인데요. 저도 찾는 것이 귀찮아서 어떻게 할까 모아도 넣고 제 블로그에도 기록도 해보고 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저희 아이 영상 아래에 링크를 붙여두면 제가 찾기가 쉽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니와 영어 친구가 되어서 비니의 영상도 보고 아래 링크에 있는 영상들도 보면서 재미있게 영어 공부를 했으면 하네요. 이렇게 최소한의 영어 소리와
단어에 익숙해지시고 나면 워크시트를 한 장 풀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랑 하는 워크시트 형태인데요. 이 그림을 좀 그리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워크시트 만드는 거야 진짜 뚝딱인데 제가 요즘 그림 그리기가 취미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워크시트를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굉장히 노력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워크시트보다는 그림에 공을 들였어요. 이 워크시트도 어떻게 활용해 주시냐면요. 제가 알파벳은 캐릭터, 이름과 같이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의견이 아니라 이건 이론입니다. 이름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아이 이름으로 일단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알파벳마다 이렇게 캐릭터를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캐릭터가 하는 동작들이 아이들이 일상에서 자주 할 법한 그런 동작들이죠. 아이들은 엄마가 만들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또는 아빠가. 그래서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께서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이거 내가 그린 거야 라고 아이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이 친구는 베니 베어야. 베니 베어, 브 사운드가 들어가 있죠. 베니 베어는 공을 좋아해서 bounce the ball 하는 걸 좋아한대. bounce the ball 이러면서 bouncing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름, 그 다음에 소리에 익숙하게 해주시고요. 동작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의 일상에서 접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가령 신체에 배꼽 같은 거요. belly button, belly button 이런 거 해주시고요. 베니 베어는 브라운 베어입니다. 컬러가 브라운이죠. 갈색 곰인데요. 그리고 공은 제가 일부러 블루 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매번 딱딱 떨어질지는 아직 봐야겠습니다만 최대한 맞췄습니다. 이렇게 그림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글자의 모양과 이름, 소리를 배워야겠죠? 따라 써보는 것이죠. 브. 이렇게 별표부터 시작해서 따라 쓰시면 됩니다. 컬러링 해도 좋고요. 대문자와 소문자를 이렇게 따라 써보거나 컬러링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구사해야 되는 티처톡 여기에 기재해 놨거든요. 이 글자가 무엇인지 이름을 묻는 것, 그 다음에 사운드는 어떻게 내는지, 쉐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는지를 묻고 말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티처톡을 제시했습니다. uppercase letter B, lowercase letter B, capital letter이라고도 하고 uppercase letter이라고도 하죠. 요즘은 big A, little a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uppercase, lowercase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일부러 노출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어 교육의 트렌드이고요. 어려운 단어에 많이 노출된 친구들이 결과치가 좋았다라는 연구 결과이기 때문인데요. 저도 10년 전에는 최대한 티처톡을 쉽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트렌드의 변화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big A, little a, big B, little b 이런 말을 안 써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어려운 단어도 조금 노출해 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says 대신에 make 같은 거 써도 되죠. The letter B makes the B sound.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고 따라 쓸 때는 이 star 마크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별 모양은. 이렇게 그림과 글자 기본적인 학습이 끝났다면 이제 문장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Benny Bear bounced the ball 이걸 몸으로 보여주시고 또 읽어주시면서 circling 하게 하는 겁니다. Circle the uppercase letter B 해서 찾게 해주시고요. lowercase letter B 해서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circling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glue, 뭔가 붙이라는 것이죠. 여기 cut 보시면 이렇게 자르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글자 하나하나를 잘라서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대문자끼리 붙여도 좋고
대소문자 번갈아 나오도록 그렇게 붙여봐도 좋겠죠. write는 따라 쓰는 것이죠. 맨 처음에 트레이스 하다가 본인이 한번 직접 써보는 것. 이건 저랑 저희 아이가 한 것인데요. 글자 B와 D를 여전히 혼동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죠. 소문자를 많이 혼동해서 제가 소문자를 주로 쓰도록 이렇게도 했고요. 제 딸은 아직도 핑크 사랑이 남달라서 베티로 여자친구로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핑크로 칠해줬어요.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죠. 이렇게 스스로 베니베어를 그려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블랭크가 되어 있는 워크시트도 한 장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자유롭게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블랭크로 된 것들을 주고 싶었는데 상황이 나오는 그림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그림 연습하느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참 궁금하네요. 이거 엄마가 그린 거야, 이거 아빠가 그린 거야 라고 줬을 때 아이들이 어떤 반응이었는지 저한테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림을 취미로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니베어가 좋아하는 바운스드 볼, 공을 튀기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좀 도전의 영역이죠. 정말 챌린지한데요.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랍니다. Bounce the ball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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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신 영상처럼 공을 튕겨서 뒤로 하는 것, 농구 같은 거 할 때 bounce the ball back 이런데요. 글자 B, 드 사운드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공놀이를 하면서 같이 즐겁게 할 수 있다면 더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 아이도 베니베어 바운스 더 볼 하고 그날은 온통 공놀이를 했죠. 이렇게 아이의 일상과 연결되는 어떤 것들을 해주시면 더욱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워크시트는 좀 과한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저희 아이가 요즘 숫자 1부터 100까지 세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를 위해서 사심으로 만든 것인데요. 이렇게 1부터 숫자 100까지 판이 있고 그 중에 컬러, 여기에 지시된 것들을 채워나가면 어떤 글자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소문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면 좋기 때문에 대문자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정답을 같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처럼 숫자 1부터 100까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걸 또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너무 어린 친구들은 굳이 이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라면 좀 시시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일부러 저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좀 가렸습니다. 너무 많이 가렸더니 힘들어해서 살짝 가렸죠. 그래서 10의 단위로 약간의 연산이라기보다는 숫자의 어떤 개념을 알려주는, 읽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랑 취향이 맞으시는 분은 이 워크시트를 또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하라고 했더니 저희 아이가 나는 블루로 할 거야, 레드로 할 거야, 뭐 핑크로 할 거야, 막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몇 가지 주요 색깔을 한번 넣어봤으니까 취향껏 골라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숫자를 가려진 것을 좀 알려주셔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What letter is it? 이거 어떤 글자야? How do you say the letter B? 글자 B는 어떤 소리가 나지? The letter B says B 라고 말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가지 정도 그 소리로 시작하는 거 말해봐 해서 say three words that start with its sound 해서 세 가지 빈이랑 공부한 4가지 단어 중에 3가지 단어 정도 답할 수 있으면 완전 학습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학습이고요. 일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스타폴과 키즈클럽 가서 더 놀아볼 수 있는 건 없는지 찾아볼게요. 먼저 스타폴에 왔습니다. 스타폴에서는 이 코너와 이 코너만 일단 이용하자고 했죠. 이 코너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알파벳 A부터 G까지 나오고 모음은 따로 이렇게 제공됩니다. 오늘은 글자 B를 공부하는 날이니까 글자 B를 클릭하셔서
기본적인 단어와 소리의 특성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기본적인 학습이 끝나면 Parent Teacher Center로 갑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그림을 보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클릭하시면 되죠. 랭귀지 아트를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6가지 유형의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 우리 아이 수준한테 맞는 걸까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라임이 나와 있고 대문자와 소문자 쓰기가 제공되고 있네요. 이것은 대소문자 쓰기 위주이고 다른 글자와도 섞여 있습니다. 솔팅 해보는 액티비티네요. A 글자와 B 글자에 맞게 그림을 넣는 것이고 이것은 일종의 퍼즐처럼 글자를 찾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자를 찾는 search 활동입니다. 이 중에 나는 첫 번째 라임과 함께 쓰기 공부를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하면 이걸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A네요. 오늘 공부할 것은 B이기 때문에 글자 B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런 워크시트를 받게 되겠죠. 비니가 알려줬던 ball이 나오네요. 그리고 bouncy basket, bounce the ball 했던 것과 비슷한 표현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bouncy back, 영상을 통해서 봤던 표현도 있네요. 이렇게 쓰는 순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따라 쓰면 되겠죠. 스타폴 자체에서만도 이렇게 6가지의 워크시트가 글자마다 제공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개씩 한다면 일주일이 꽉 차죠. 이번에는 키즈클럽으로 이동해 볼게요. 키즈클럽 가시면 ABC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ABC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액티비티가 많이 뜨는데요. 제가 매 시간 한두 개씩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선정한 것은 이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몸으로 놀아주는 게 좋기 때문에 비교적 글자 공부를 하면서 몸으로 놀 수 있는 액티비티를 골라봤는데요. 클릭을 한번 해보죠. 컬러로 할 수도 있고 블랙 앤 화이트, 흑백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대문자는 많이들 알고 있기 때문에 소문자 로어 케이스를 선택합니다. 그림만 봐도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느낌이 오시죠? 바닥에 잘 붙여놓고 글자의 순서대로 따라가거나 에, 브, 크, 즈 이렇게 음가송을 부르면서 따라가도 좋습니다. 또는 엄마나 아빠가 letter B 이런 식으로 글자의 이름이나 소리를 말하면 아이가 얼른 그 글자 위에 올라서는 그런 게임을 할 수도 있겠죠. 주의하실 점은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바닥에서는 매우 미끄럽습니다.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잘 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키즈클럽 사이트에는 이렇게 아이와 함께 놀아볼 수 있는 액티비티 시트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눌러보시면서 아이랑 놀아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가지 정도만 놀아준다 해도 이게 한 20몇 개 ABC 섹션에 한 25개 있기 때문에 20주 이렇게 놀 수 있는 것이죠. 비니와 함께하는 책 만들기처럼 이렇게 책 만들기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글자를 배울 때마다 책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엄마나 아빠 입장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 게다가 집에서 가르치는 것이 학습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효과를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시간 낭비할 수만은 없지만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수단으로서 영어를 하고 또 엄마 아빠가 자기 개발을 하는 수단으로서의 영어, 책을 읽어주다 보면 정말 성인의 입장에서도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영어 표현 자체로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 투자하는 시간이 오롯이 아이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위한 투자의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면 아이도 나도 서로 윈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공부한 bear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는데 bear이라는 단어는 너무 쉬운 단어죠. 그렇지만 다른 뜻도 있습니다. 낳다, 견디다, 다이어인데요.
가령 이런 표현도 있죠. and bear that burden, and bear that burden, and bear that burden, and bear that burden, and bear that burden. 제가 테드 영상에서 표현을 가져온 것인데요. 지금 하는 이 bear가 나중에 bear the burden처럼 멋진 표현을 무대에서 할 수 있는 단어가 되기도 해요.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엄마도 아빠도 또 아이도 이렇게 즐겁게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성큼성큼 도착해 있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제가 음소 인식 시간에 영어 노래를 많이 들어보면 좋다고 했죠? 이렇게 파닉스 공부할 때도 연관이 됩니다. 바바 블랙 sheep 우리가 흔히 아는 노래인데요. 여기에서도 글자 B를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찾아줬는데요. 아이한테 이렇게 찾아보게 해주시고요. 이 노래를 알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왜냐하면 제 채널에서는 무턱대고 파닉스부터 공부하시는 분은 없죠. 이렇게 영어 노래 듣고 최소한의 단어를 음성언어로 익힌 다음에 글자 공부를 한다고 가정할게요. 프린트 하셔서 black sheep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단어 단위를 가르쳐 주시면 되고요. 그 단어 단위가 문장 안에 있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개별 단어를 인지하는 활동은 아이들의 리터러시 능력을 굉장히 좋게 만들기 때문에 파닉스 단계에서 더불어서 해주시기에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syllable counting 그리고 이런 글자를 짚어가면서 말해보는 것 책으로 해도 좋지만 제가 이렇게 노래를 가져온 것은 노래가 아이들한테 익숙해서 이미 음성 언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음성 언어를 단어 단위로 짚어보면서 읽어보는 척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를 찾아보는 활동 이런 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운드마다 한 2-3개 정도의 노래를 선정해 봤어요. 회사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이런 활동들을 좀 했는데 이렇게 또 활용하게 되네요. 이것은 텅 트위스터까지는 아니지만 또 부 사운드를 가르치는 대표적인 노래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Betty Butter bought some butter, but she said the butter's bitter. 이렇게 해서 재밌게 부 사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uppercase letter B, lowercase letter B 이렇게 찾아보고 사운드를 내보고 문장과 단어 사이의 관계를 익히고 이렇게 노래를 활용하시면 그래서 아기 때 이렇게 들어놓은 영어 자료들은 다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파닉스 단계에서 그냥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만 영어 노래를 들려줬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파닉스 단계에서 꺼내 쓸 수 있는 언어 재료로서 우리가 노래를 부른 거기 때문에 어린 아이일 때 노래 많이 들려주고 불러주는 것 정말 중요하겠죠. 지금 보시는 이 리스트는 제가 실제로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쓰는 것들인데요. 가령 B 소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단어들을 책을 분석하거나 학자들이 권장하는 리스트 또는 국내 교과서를 만들 때 사용한 리스트들을 모아서 그 프로그램 특성에 맞춰서 만드는데요. 저희 아이 영상에서 보여주는 4개의 단어도 사실 이런 밑작업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사실 더 있습니다만 저희 채널에서 공유할 만하게 제가 약간의 가공을 거쳐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한 50개, 60개 정도의 단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를 하나하나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데요. 의견 주시면 제가 좀 가감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일단 가볍게 설명하는 것으로 할게요. 좀 지루하다 하면은 이 부분을 좀 빼버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리스트 안에 있는 단어들이 익숙해지시면 아마 이런저런 원어민의 컨텐츠를 보거나 또는 파닉스 교재를 봤을 때 꽤 익숙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제가 이런 리스트를 보면서 새삼스럽게 드는 생각은
우리 아이들이 익혀야 될 기본적인 단어가 한 요 정도 되는데 한 뭐 100단어까지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파닉스 시작은 4단어, 뭐 5단어, 한 유닛의 교재에 보통 10단어를 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일부의 단어를 어떤 룰과 함께, 파닉스 규칙과 함께 배우는 것인데요. 아이들의 특성상 규칙을 굉장히 잘 기억하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파닉스 단계에서 특히 유아기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음성 언어 노출에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책에 나올 텐데요. 나올 때마다 맞아, letter B says B 라고 한마디 정도 해주시면 그게 파닉스 진짜 교육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부터는 살짝 어려워지는데요. 글자 조합의 원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글자 조합의 원리는 파닉스 2번째 CBC 블렌딩 강의를 들어보시고 적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44개 사운드를 어떤 순서로 보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넣어봤습니다. 초두에 보셨지만 B 사운드는 싱글 레터 B와 더블 레터 B로 표현되는 철자 패턴이 있다고 했잖아요. 고학년이라면 글자 B를 배운 날 바로 글자 조합을 이어가셔도 되겠습니다. 3글자로 되어 있는 글자를 익히시고요. 글자 B를 색칠해 볼게요. 실 때 단어에서는 이렇게 첫 글자 또는 끝 글자 중간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사운드 오브 스피치에서도 보셨지만 중간에 싱글 레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도하실 때는 첫 글자를 유념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수순으로 끝 글자 인지하게 해주시면 돼요. 글자 B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아볼까? B 소리가 나는 단어를 말해볼까? 이런 식으로 자극해 주시는 것이죠. 더블 레터 B를 발견했다면 2개가 똑같을 때는 하나의 소리를 내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면 돼요. bubble 이게 아니라 bubble 이라고 하나의 소리가 난다는 점을 알려주시면 아이들이 재밌어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44개의 영어 소리 가운데서 B 사운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D, letter D 사운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